수출 규제로 나타난 엄청난 반전이 알려지자 일본인들이 멘붕에 빠지고 있습니다. 14일 일본 언론은 한국이 탈일본을 하지 않고 있다며 분노에 찬 기사 하나를 내보냈습니다. 일본계 반도체 소재 기업들이 연이어 한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을 보고 한국 지자체가 이를 막지 않고 오히려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낸 것입니다. 생존의 위협을 느낀 일본 업체들이 한국으로 몰려온 것인데도 말입니다. 해당 기사에는 일본 소재 기업들의 한국 이전 사례가 상세히 보도되고 있습니다. 4월 29일 일본 NCK가 당진시와 MOU를 체결해 440억 원을 들여 신규 공장을 짓는다는 것도 나타나 있습니다. NCK는 반도체 반사방지 코팅액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모기업인 닛산화학공업은 1887년 설립돼 도쿄에 본사가 있고 2조 5천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린 회사입니다. 반도체 반사방지 코팅액 분야 아시아 1위를 기록 중이기도 하죠. 2001년 이미 90% 출자로 평택에서 공장을 가동 중이지만 이번에 새롭게 추가 투자 계획을 밝힌 것입니다. 내년 2월 삼성과 SK하이닉스 등의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5,850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죠. 그리고 올 1월 다이킹공업이 한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한 내용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이킹공업은 반도체 제조용 고순도 가스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작년 매출 25조 원의 오사카에 본사를 두고 있는 거대 회사입니다. 그동안 일본 현지에서 생산해 납품해왔으나 거래처가 끊길까 위기를 느낀 것이지요. 다이킹공업 대표는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집중돼 있는 한국에 고순도 반도체 제조용 가스를 직접 공급해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언급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웨이퍼 연마제를 생산하는 쇼와전공이 2023년까지 1,100억 원을 들여 한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한 내용과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도쿄오카공업이 송도 공장을 신설해 기존 대비 2배로 생산을 늘리겠다고 한 소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수출 규제 후 한국으로 넘어간 일본 업체가 급증한 것을 밝혀버린 것입니다. 해당 뉴스를 접한 일본인들은 믿을 수 없는 현실에 폭풍 댓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국에 새로운 공장을 만드는 일본 기업, 용서할 수 없다. 적국에 왜입니까? 새삼 한국에 진출하다니 미친 짓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일본 경영자는 이렇게 지조가 없는가? 이 정도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었는데 한국에 진출하는 일본 기업이 있다니 어이없다. 이 뉴스를 보고 좌절했다. 대만, 일본, 미국이 결속해 화해를 봉쇄하고 한국을 버린 것이 아니었나?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머리가 어질어질하다. 믿어도 되는 뉴스인가? 라면서 말입니다.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수출 규제 단행 후 건별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가 늘어났을 뿐 아니라 통관 절차까지 까다로워진 것이죠. 불화수소를 수출하는 스텔라 케미파는 2년째 매출이 30% 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이 두려움했던 것은 전 세계 반도체 업체가 한국으로 몰려가는 상황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 2달 후 미국 램 리서치가 한국에 1억 3천만 달러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죠. 램 리서치는 세계 반도체 장비 제조 3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세계적 산업용 가스 제조업체 미국 에어프로덕츠도 용인시에 1,700억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1940년에 설립돼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가스를 생산하는 업체죠. 이런 상황에 네덜란드 ASML의 한국 투자 결정은 일본 수출 규제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EUV 공정에 필요한 핵심 소재 수출을 막았었는데 네덜란드 ASML은 바로 그 EUV 핵심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한 대당 1,500억 원에서 2,000억 원 정도의 고가로 독점 생산하고 있기에 미국이나 중국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슈퍼을로 불리고 있습니다. 5나노미터 이하 미세공정 반도체를 제작하기 위해 필수적인 장비이기 때문이죠. ASML은 한국 화성에 2,400억 원을 투자해 EUV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인력을 교육하고 EUV 장비를 재제조해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작업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ASML은 훈련센터 건립을 두고 한국과 대만 사이에서 고민했지만 삼성과 SK 등 글로벌 선도 업체가 다수 포진해 있는 한국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3조 3천억 원에 달하는 ASML 주식 630만 주를 보유하고 있기도 하죠. 일본 회사들이 초긴장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4일 또 다른 뉴스 하나가 일본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불매 타깃이었던 데상트가 한국에서 고전해 대규모 영업 적자를 봤다는 내용이 소개된 것입니다. 2019년에는 40억 원 흑자였으나 지난해 180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1,400억 원 정도 줄어들어 치명타를 입었다면서 말입니다. 실제로 데상트 코리아의 매출과 영업이익 추이는 2019년을 전후로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600억 원대 흑자를 보던 것도 작년 적자로 돌아섰지요. 이를 본 일본인은 중국에만 의지하게 되었냐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한국에서 타격을 입어 중국에 의지하는 기업 중에는 무인양품도 있습니다. 무인양품은 전범기업인 미쓰비시가 자금을 대던 회사죠. 2004년 롯데상사와 6대사 지분으로 국내에 진출했는데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영업 손실 또한 117억 원 이상으로 확대됐고요. 반면 대체제로 꼽히던 신세계 브랜드 자주의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100억 원씩 올라 지난해 2,500억 원을 달성한 상황입니다. 자주 매장 수는 2016년 154개에서 216개로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무인양품은 중국 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장 지역 면허 사용까지 공개 지지하고 있습니다. 위구르족 주민들의 강제 노동으로 생산됐다 하여 나이키나 H&M 등이 사용 중단을 선언했던 원료였죠. 이에 나이키 등이 중국에서 거센 불매의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업체는 적극적으로 신장 지역 면허임을 홍보하는 상황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대놓고 중국 정부 편에 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이 중국에 의존하는 이유는 한국 시장을 완전히 잃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작년 유니클로의 한국 매출은 9,700억 원에서 5,700억 원으로 급격히 줄었고 한국 토종 브랜드인 탑텐과 스파오는 크게 약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니클로가 몰락할 동안 탑텐은 3,300억 원대 매출에서 4,300억 원으로 성장했죠. 유니클로와 탑텐 매출 차이는 1년 만에 1,300억 원 수준으로 좁혀진 상태입니다. 유니클로 매장은 불매 전후로 180개에서 140여 개로 감소했는데 탑텐 매장 수는 2016년 134개에서 지난해 말 426개까지 증가했죠. 게다가 일본 법인이 지분 99.9%를 보유한 신발 판매업체 ABC마트도 작년 영업이익이 88.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에는 한국에서 번 돈 수십억 원을 로열티로 일본에 보냈지만 매출 감소에 따른 타격으로 그 지급이 수십억 원이나 감소한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줄어든 매출을 중국에서 메꾸려니 중국 눈치를 보는 것이지요. 일본은 한국에게 강경하게 나가 지지율 반등을 노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가 내각 지지율은 이미 32.2%로 붕괴해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아베 총리 사퇴 후 50% 이상으로 반등했던 지지율이 급락한 것이지요. 기업과 민심을 모두 잃고 있는 일본. 과연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메가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